안녕하세요. 한우리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책들을 점검하는 시간,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서 회상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배웠던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날이었지? 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공부했던 책이고요. 명절은 어떤 날일까요? 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널뛰기를 하고 있고 연날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널뛰기하고 연날리기를 했던 명절이 있어요. 언제죠? 설이죠. 음력 1월 1일이죠. 네. 그리고 설빔을 입죠. 새 옷을 입고서 우리가 조상님께 가가지고 이제 성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세뱃돈도 받고 그리고 떡국을 먹어서 한 살을 더 올리게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설을 말을 한 겁니다. 네. 답은 설날 음력 1월 1월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불엄을 깨고 있어요. 자, 불엄을 깨는 날이 언제죠? 음력 1월 15일 대보름이었죠. 자, 우리가 보통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데 음력 1월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자, 불엄에는요. 네, 뭐를 먹냐면 잣이라든지 밤, 호두, 네, 땅콩 같은 거를 깨먹어요. 자, 이 깨무는 풍습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가 튼튼해지라고 그리고 부스럼이 생기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조선시대에는 피부병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스럼이 많았습니다. 자,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이제 약밥이라든지 오곡밥을 지어 먹고 이제 나물도 무쳐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라든지 이제 뭐 취나물 이런 거 먹고 자, 그리고 달지 태우기라는 행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솔가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달집이 잘 타면 그의 풍년이 든다고 이제 믿었었어요. 그래서 답은 대보름입니다. 음력 1월 15일이었어요. 네.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해먹어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해먹는 날은 바로 삼진날이죠. 네, 이때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때예요. 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산으로 가가지고 화전도 해먹고 또 나비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나비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3월 3일 삼진날을 말을 해요. 자,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엄마가 지금 밥을 새로 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날은 찬밥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식 바로 전날 청명에 임금님께서 새 불을 내려주시고 관청에서 그 불을 받기까지 밥을 찬밥을 먹어야 돼서 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을 얘기를 합니다. 양력으로는 4월 5일에서 6일을 말을 하고 한식 바로 전날을 방금 청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막을 청자에다가 밝을 명자예요. 그리고 한식면이라고 해서 메밀국수를 먹었는데요. 메밀국수도 성질이 차요. 그래서 우리가 찬 밥 그리고 찬 면인 이제 메밀국수를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개라든지 이제 쑥 같은 거를 넣고 된장을 넣어서 쑥탕을 먹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한식입니다. 이날만 양력 4월 5일에서 6일을 말을 합니다. 네. 자, 보니까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요. 이때가 언제죠? 단어죠? 음력 5월 5일을 말을 해요. 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숱이 많아지라는 거예요. 자, 단오 때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네를 띄고요. 그 다음에 씨름을 하고 탈춤하고 사자춤을 춥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단오를 수리 날이라고 해서 수리치떡이나 만개떡, 쑥떡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단오가 되겠습니다. 음력 5월 5일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유두라고 해서요. 이때는 음력 6월 15일을 얘기를 해요. 자, 유두라는 것은 뭐냐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나쁜 일을 예방을 하는데 이제 곧 더위가 오겠죠. 단오에는 부채를 주어서 더위를 예방하라고 하고 이때는 머리도 이제 유두에는 머리를 감는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집 앞에 밀가루로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색물을 들인 다음에 이렇게 허리라든지 이렇게 집 앞에 걸어요. 예, 그래서 나쁜 일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음력 6월 15일 유두를 말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겠죠? 이때는 바로 여러분 다 아는 7월 칠석이에요. 음력 7월 7일이고요. 밑에는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1년 12달 떨어져 있다가 이 배짜는 직녀하고 소를 모는 견우가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또 헤어질 날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날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를 바로 칠성물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우리가 직녀성에다가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배를 잘 짜게 해달라는 이제 기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바로 칠석입니다.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남자분이 이제 소를 몰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려고 해요.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보니까 이 백성은 바로 머슴이거든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산홍공상이라고 해서 양반하고 중인하고 상민하고 천인이 성리학의 질서 아래서 엄격하게 신부 질서가 고정이 돼 있었어요. 자, 그때는 이 농본사회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때는 머슴을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네. 백중은 음력 7월 15일이에요. 그럼 날씨가 좀 덥겠죠? 또 절에서 이제 제사도 많이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라고 합니다. 지읒에다가 아예 이를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음식이 굉장히 많죠. 핵과일과 핵곡식이 보여요. 네, 그러면 핵곡식으로 우리가 햇살로 뭐를 지나면 송편을 만들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가위예요. 추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음력 8월 15일입니다. 네,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그 속담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죠. 네, 성묘도 가고요. 또 뭐도 하죠? 네, 세배도 하고, 네, 그래서 세뱃돈도 받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또 특별하게 이제 명절 놀이가 있는데 강강술래를 하죠. 이제 여자들이 손을 잡고서 보름달 밑에서 이제 강강술래 하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또 거북놀이, 소먹이놀이라고 해서 거북놀이는 뭐냐면 거북 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습대라든지 이제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북 모양의 탈을 쓰고 이제 음식을 얻어먹는 게 거북놀이고, 소먹이 놀이는 두 사람이 엉덩이, 군둥이를 맞대고 뒤에 있는 사람이 꼬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쌀입이라든지 작대기로 이제 꼬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명절 놀이가 있었어요. 네, 저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추석을 말합니다. 음력 8월 15일입니다. 자, 보니까 수학을 많이 하죠. 이때는 중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학하는 날인데, 제비가 삼진날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왔고 이젠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갈 때예요. 모든 것이 다 노랗잖아요. 그래서 국화꽃이 많이 만개하겠죠. 그래서 국화전이라든지 국화주를 담가 먹었어요. 또 화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꿀물에다가 배라든지 잣이라든지 유자 같은 것을 타서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중양절입니다. 중앙절이 아니에요. 중양절입니다. 음력 9월 9일을 말해요. 네. 자, 보니까 아이들이 폭죽을 터뜨리니까 엄청 좋아하고 있죠. 네, 바로 이게 섣달 금음이에요. 동짓날은 12월 양력으로 12월 21일이고, 섣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력으로 그 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럼 12월이겠죠? 그리고 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31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날은 음력으로 12월 30일이나 아니면 31일이 될 거예요. 네. 섣달 할 때는 디귿 받침하고 그
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정집마다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겠지만 대궐에서는 대포도 쌓이면서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릴 어디 보면 이렇게 축하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 해의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겠어요? 남은 밥을 다 모아가지고 반찬이랑 해서 비벼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고 백미가 된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를 지켰대요. 일출이 되는 것을 일출이 뜨기 전에 자는 것을 예방하려고 해서 그 행사를 해지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어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었고 대보름에는 음력 1월 15일, 삼진날은 음력으로 3월 3일, 그 다음에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었고요. 양력으로는 4월 5일에서 6일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고 유두는 음력 6월 15일이었어요. 칠석은 음력 7월 7일이었고요. 백중은 음력 7월 15일이 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고요. 중앙절은 음력 9월 9일입니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일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섣달 금음은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행사를 볼까요? 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지금 틀렸어요. 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돌림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만 가져온 거예요. 자, 봅시다. 오곡밥하고 부럼을 깨무는 게 언제였죠? 아, 설날 아니에요. 바로 대보름이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진달래 화장 먹을 때는 언제였죠? 네, 삼진날이었습니다. 떡국은 언제 먹어요? 설에 먹어요. 네, 설날 먹습니다. 송편은 언제 먹죠? 추석에 먹습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이 뭐라고요? 그렇죠. 설, 그 다음에 단오, 한식, 그다음 추석이 있습니다. 수리치떡, 수리날에는 수리치떡을 먹었어요. 언제였죠? 단오였습니다. 화채는 언제 먹어요? 중양절에 먹어요. 자, 우리가 동지 팥죽이라고 합니다. 팥죽은 동지 때 먹습니다. 네. 자, 찬밥 그리고 메밀국수 같은 한식면을 먹는 게 언제였죠? 한식이었죠? 강강술래 씨름 언제 하죠? 강강술래 언제 했죠? 단오 때 합니다. 네. 자,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제기 차기 팽이 돌리기 언제 했죠? 네, 설했습니다. 달맞이 달집은 아까 대보름에 했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거는 추석입니다. 탈춤이나 사자춤, 씨름, 네, 이때는 언제 했죠? 네, 이때가 단오였고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강강술래는 언제 하냐면 추석 때입니다. 네, 죄송해요. 자, 널뛰기는 아까 언제 되겠죠?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네, 이거는 바로 설해합니다. 성묘도 가죠. 네, 그 다음 달맞이 행사. 네, 15일이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은 바로 단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사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4절기라는 게 있어요. 네, 24절기라고 해서 겨울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로부터 해서 24절기가 있는데 동지, 소환, 대안,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주, 저서, 백로, 주분, 한로, 상강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자, 이게 바로 24절기입니다. 자, 동지는 12월 21일. 네, 아까 22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12월 21일이고요.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6월 21일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바로 춘분하고 추분입니다. 네. 근데 춘분하고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지만 당연히 틀리죠. 춘분은 이제 봄이 오는 것을 말하고 추분은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명은 제가 아까 말했죠. 네, 한식 바로 전날이다. 그래서 4월 5일에서 6일이고 여기 양력으로 4월 4일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해에서는 한식과 청명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맑은 정의 밝은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동지 때는 팥죽을 먹는다고 했었고요. 자, 소환은 추운 날이죠. 한이 찰 한자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환이 대안이 소환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환이 더 추워요. 그 다음 대안은 크게 춥는다. 눈도 오고 막 이러겠죠. 자, 입주는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우수라는 거는 뭐냐면 빗물이 이제 녹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날씨가 이제 풀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녹고 이제 대신에 비가 내리는 때를 말하고요. 자, 경치는 뭐냐면 개구리가 다시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춘분, 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고 얘기를 했고, 청명, 고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곡식이 잘 자라려면 비가 내려야 되죠. 네, 그래서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모짜리를 마련을 해요. 자, 입하는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소마는 이제 좀 약간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뭘 하냐면 보리를 베요. 네, 우리 애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자, 보릿고개가 뭐냐면, 이제 겨울 내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보리를 베기까지 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이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굶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으니까 그런 말이 낯설 거예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망종은,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망종 전에는 보리를 다 베야 됩니다. 이제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아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는 모내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초서는 작게 덥다, 대서는 크게 덥다. 이렇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입추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잡초를 많이 베야 되고, 입추는 가을이 시작이 되었다. 처서는 더위를 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이나 우리가 파리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줄기 시작을 해요. 자, 백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슬로자가 되겠죠? 자, 추부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찬이슬이 맺혀가지고 국화가 피어나는 때예요. 자, 상강은 설의 상자에다가 내릴 강자라고 해서 설이가 내리고요. 입동은 겨울이 시작이 되고요. 소설은 약간 작은 눈이 내리고요. 대설은 크게 눈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그 배추 같은 거 우리가 김장을 하잖아요. 양력 11월 7일 정도 이때 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배추라든지 물을 심어야 되겠죠? 언제냐면 입추부터 배추하고 물을 심어가지고 이때부터 심어가지고 입동 들어갈 때부터 이제 김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설에는 큰 눈이 많이 올수록 농사가 잘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농사 기법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하우스에서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렇게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잘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다음에 봐요.